한때 지구에는 여러 인류가 동시에 살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데니소바니도 있었고 호모 에렉투스 계통의 인류도 있었고 플로렌스 섬의 작은 인류처럼 독특한 인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지구상에 한 종만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여러 인류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오랫동안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추운 환경에 잘 적응한 인류였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도구를 만들었고 사냥을 했고 불을 사용했고 복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은 강인한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바깥에 살고 있는 현재인의 유전체에는 대략 1에서 3% 정도의 네안데르탈에서 온 DNA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이것은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한때 만났고 일부는 서로 자손을 남겼다는 뜻이니까요. 이 사실은 인간 진화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크게 바꿉니다. 진화는 깨끗하게 분리된 선들이 아닙니다. 가지가 갈라지고 어떤 가지는 다시 만나고 유전자가 섞이고 흔적이 남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박물관 진열장 속에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비율이지만 그들은 우리 몸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네안데르탈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모두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왜 다른 인류는 사라졌는데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가장 쉬운 답은 호모 사피엔스가 더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큰 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사냥도 했습니다. 추운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니 사피엔스는 똑똑했고 다른 인류는 멍청했다는 설명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인류학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협력망, 기술, 그리고 긴 유학입니다. 첫째, 호모 사피엔스는 넓은 협력망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약한 동물이다. 이빨이 특별히 강하지도 않고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고 곰처럼 힘이 세지도 않죠. 그런데 인간은 무리를 이루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리를 이룬다는 점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도 무리를 이루죠. 사피엔스의 특징은 무리와 무리 사이를 연결하고 정보를 나누고 기술을 전하고 상상 속의 질서를 공유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좋은 돌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떤 계절에 어떤 동물이 이동한지,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정보가 집단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넓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엄청난 힘이 됐죠. 한 사람이 발견한 기술이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퍼집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인간은 유전자로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문화로도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피엔스의 무기는 돌도끼를 만드는 법을 퍼뜨리는 관계망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 작은 기술 하나가 생존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바늘귀가 있는 바늘입니다. 바늘귀가 있는 바늘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창이나 도끼처럼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동굴 벽화처럼 화려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 작은 도구는 인간 생존의 방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늘귀가 있는 바늘은 가죽과 섬유를 꿰매어 몸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추운 지역에서 옷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생존 장비죠. 가죽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재단하고 꿰매어 입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바람을 막고 체온을 유지하고 손발을 보호하고 아이를 감싸고 긴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피엔스는 환경에 몸을 맞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환경과의 관계를 바꾸었죠. 추우면 털이 더 많은 몸으로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든 겁니다. 배가 고프면 이빨과 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불과 협동 사냥을 활용했습니다. 인간은 몸의 진화와 문화의 진화를 함께 사용한 존재였습니다. 바늘 하나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사피엔스는 추위를 몸으로만 견딘 것이 아니라 기술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혼자서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만드는 법을 익히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가르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며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셋째, 인간에게는 긴 유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길어요.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인간 아이는 오랫동안 약한 상태로 있죠.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해요. 위험을 피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인간의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약점이죠. 부모와 집단에게 큰 부담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약점이 인간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약하다는 것은 오래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아이는 오랫동안 어른 곁에 머물며 배웁니다. 걷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법, 표정을 읽는 법, 도구 쓰는 법,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법, 이야기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죠. 인간의 뇌는 태어난 뒤에도 오랫동안 발달합니다. 아이는 미완성으로 태어나지만 그 미완성 덕분에 환경과 문화에 깊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사피엔스는 아이를 오래 키우는 종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오래 키운다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오래 전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긴 유아기는 개인에게는 약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 전체로 보면 엄청난 학습 장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이웃, 형제, 자매가 모두 아이의 생존과 학습에 관여합니다. 인간은 혼자 태어나 혼자 자라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피엔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도 있었고 인구 규모도 있었고 이동 능력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우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 보면 사피엔스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더 넓게 연결되었고 더 오래 배웠고 더 많은 것을 다음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원숭이에서 침팬지로, 침팬지에서 원시인으로, 원시인에서 현대인으로 나아가는 그 그림은 인간을 진화의 목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모든 생명이 인간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실제 진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 밖에서 갑자기 내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의 가지입니다. 침팬지와 공통 조상을 공유했고 아프리카에서 긴 역사를 시작했고 여러 인류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중 일부와 유전자를 나눴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우리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인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진화는 승자의 행진이 아닙니다. 진화는 수많은 우연과 선택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가지는 살아남고 어떤 가지는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우연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진화의 결론은 인간은 위대하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침팬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공통조상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전적 흔적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조상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초기 인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강에서 살아남은 동물이 아닙니다. 함께 돌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를 오래 키우고 죽은 이의 흔적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관계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진화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어진 직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여러 인류의 가지들이 갈라지고 만나고 섞이다가 협력과 학습과 돌봄의 능력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가장 강한 인류가 아니라 가장 잘 연결된 인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